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탐구 수학,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보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82쪽과 83쪽입니다. 1번, 표와 그래프를 보고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문장을 만드는데요. 그 문장 안에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표와 그래프를 보면 먼저 첫 번째 표,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5학년 학생 40명, 합계가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4명, 콜라 3명, 사이다 7명, 물 10명, 이온음료 6명 이렇게 좋아하는 음료수를 표로 나타냈고요. 두 번째,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지금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명, 작은 그림은 1명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 닭갈비를 좋아하는 학생은 13명, 삼겹살 구이는 33명, 짜장면은 66명, 불고기는 50명, 비빔밥은 33, 4, 5, 6, 7, 8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학교 학생들 전체가 각각 좋아하는 음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죠. 연순회 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체험학습 장소를 나타내는데요. 학생 수, 이제 영화관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는 4명, 놀이공원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7명, 과학관은 6명, 도서관은 2명, 야구장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텐데요. 여기 예시가 하나 있네요. 첫 번째,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40분의 14. 보면 5학년 전체 학생 수 40,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4명. 따라서 40분의 14, 약분하면 20분의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대신 분수가 들어가는데 약분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먼저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전부 얼마가 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3명, 33명 더하면 46, 더하면 112, 더하면 162, 더하면 200.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0명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200, 분모를 200이라고 했을 때 약분이 될 수 있는 수, 아무거나 우리가 선택을 해 주어도 되거든요. 물론 아무거나라는 말은 분모랑 공약수, 1이 아닌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수를 분자로 해야 약분이 되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비빔밥을 분자로 택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 수를 이것을 분모로 하고요. 그리고 비빔밥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었죠. 비빔밥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3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00분의 38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을 약분을 하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어서 100분의 19로 쓸 수도 있죠. 따라서 200분의 308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물론 비빔밥이 아니라 불고기를 택해도 200분의 50, 50으로 약분하면 4분의 1.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약분이 될 수 있도록. 대신 닭갈비를 선택을 하면 약분이 안 되겠죠. 200분의 13. 삼겹살구이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약분이 가능한 음식을 분자로 택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여기에서도 연순회 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가 있는데요. 연순회 반 전체 학생 수가 11명,
16명, 맞나요? 11명, 그리고 17명, 20명. 20명이 연순회 반 전체 학생 수죠. 그러면 약분이 되기 위해서 20과 공약수를 1이 아닌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수. 선생님은 여기서 도서관을 이 중에 좋아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연순회 반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여기서 연순회 반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죠. 도서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가 2명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 약분을 하면 10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20분의 2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혜 슬기 연수는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만큼 남은 피자를 보고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서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혜는 전체의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리고 슬기는 4분의 3이 남았고 연수는 5분의 4가 남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비교하는 방법. 세 분수를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를 해 볼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수의 크기를 2개씩 비교를 했죠. 예를 들어 3분의 2, 4분의 3 크기 비교하고 3분의 2, 5분의 4 비교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4분의 3과 5분의 4까지 비교해서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 분수를 한 번에 통분을 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분을 할 때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곱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었죠. 혹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도 공통분모를 만들었는데 여기선 분모의 곱을 가지고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모가 3, 4, 5가 있거든요. 3, 4, 5 세 수를 곱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60입니다. 따라서 60을 공통분모로 하는 통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가 이렇게 3개 나와야겠죠? 지금 여기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12를 곱해준 거예요. 아니죠. 12가 아니라 20. 이 20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4와 5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20을 곱하니까 60이 되고 분자에도 20을 곱하니까 40이 되죠. 그리고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3 곱하기 5, 즉 15를 곱한 거죠. 4에 15를 곱하니까 여기 60이 되고요. 3에다가도 15를 곱하니까 45가 되겠죠. 그리고 5분의 4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4, 12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분모가 60이 되고 분자는 48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가장 큰 순서대로 쓰면 5분의 4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4분의 3, 그 다음 3분의 2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해보면 5분의 4, 4분의 3, 그리고 3분의 2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만큼 색칠하고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로 나누는 것 중에 2개니까 이만큼 색칠할 수 있죠. 그리고 4분의 3은 4개로 나누는 것 중에 3개니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색칠할 수 있고요. 5분의 4는 5개로 나누는 것 중에 4개. 따라서 우리가 그림으로만 보기에도 가장 큰 분수는 5분의 4, 그 다음 4분의 3, 그 다음 3분의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 빠진 부분을 비교를 할 때 빠진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면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가 됩니다.
세 친구는 통분하지 않고도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 분수를 보면 분자에다가 1만 더하면 다 분모가 됩니다. 분모에서 1을 빼면 다 분자가 돼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거든요. 세 분수가 모두. 그런데 여기서 통분하지 않고도 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대요. 자, 세 친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 순서대로 더 컸죠.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는 예를 들어 6분의 5, 7분의 6, 8분의 7, 9분의 8 계속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들만 모아놨을 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수가 더 크다.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통분하지 않아도 분자와 분모가 1만큼 차이 날 때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에서는 분모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는 자연수 1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 더 필요한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분의 2가 1이 되려면 3분의 1이 필요하죠. 3분의 1을 더해 주어야 1이 됩니다. 4분의 3이 1이 되려면 4분의 1이 필요해요. 5분의 4가 1이 되려면 5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 크기는 비교할 수 있죠.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크면 분수가 작은 분수예요. 그래서 1이 될 때 5분의 4는 5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이만큼만. 그런데 4분의 3은 1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고 3분의 2는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 사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게 3분의 1, 여기가 4분의 1, 5분의 1 이거든요. 예를 들어 9분의 8 같은 경우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는 9분의 1이죠. 9분의 1만 있으면 1이 돼요. 즉 1에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통분하지 않고도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냐면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는 더 작은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분하지 않고도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100분의 99 이것도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작죠. 그리고 2분의 1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이 되기 위해서 100분의 99는 100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2분의 1은 2분의 1이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분수가 더 큰 거죠. 실제로 통분을 해도 계산을 해줄 수 있지만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지금 이 네 분수의 특징은 전부 뭐냐면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예요. 1을 더해주면 다 분모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통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분수는 13분의 12, 그 다음 큰 분수는 11분의 10, 그 다음은 10분의 9, 그 다음은 9분의 8 순서로 큰 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5단원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